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의 분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개념. 그래, 직접비 2개, 간접비 하나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형태에 따른 구분, 원가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의사결정에 관련된 분류인데 세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매물원가, 기회비용, 그 다음에 여기 차액원가, 여기까지. 미래원가.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죠.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따라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원시적인 분류가 재료비, 농업비, 경비였다면 얘를 디테일하게 뭐예요?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있죠. 이걸 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비면서 뭐예요? 재료비는 그죠? 네, 직접 재료비가 되고 직접비면서 그럼 여기 재료비인데 간접비는요? 간접 재료비가 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런 식으로 있죠. 세 분에서 6개를 만든 거예요. 2개를 딱 나누면 경우에서 6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죠? 이제 또 간추리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간접비잖아요. 다 모아서 요거를 뭔가 제조 관련 간접비라고 딱 구분을 했고 그럼 그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됐잖아요.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됐는데 직접 경비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아주 빈번하지도 않고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모형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나를 자리를 차지하면요. 모형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뭔가 원가를 분류를 해서 나타난 모형이 바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요. 지금 예전에 비해 가지고 뭐예요? 이 제조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노동 집약적인데 지금 뭐야? 노무비가 굉장히 많다가 뭐야? 그죠? 굉장히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의 포션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2개만 통제해서는요. 예전에는 경비가 너무 미비해서 요걸 빼고 요것만 의사결정해도 됐지만 지금은요. 이 부분이 너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왜곡된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이런 원가 분류를 하자라고 하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죠. 이 원가의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라 3개 나왔잖아요. 이걸 다 합한 걸 뭐라고 합니까? 단기에 투입한 총 제조 원가를 하죠. 그리고 2개를 뭐라고 합니까? 직접비 2개를. 옛날에, 그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했던 원가잖아요. 2개만 가지고. 아주 기본적이다. 기본 원가. 아주 기초적이다. 그러니까 직접비 2개를 뭐라고 합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가라고 하고 부르고 가공이란 말은 뭐가 됩니까? 가공이라는 건 사람의 인건비와 나머지 경비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뭐예요? 가공원가를 하고 그죠? 전환원가란 말도 편해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란 말도 편해요. 전환원가라는 거는 가공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원가에도 포함되고 가공원가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분류랑 다 합한 금액을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볼게요. 원가의 행태에 따른 구분 보죠.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거예요. 여기 기본 모형이고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고 변동비라는 거는 뭐냐면 변하죠.
초원가가 조업도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원가는 뭐야? 변동비고, 고정비는요? 변하지 않는 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효과를 단위당 원가로 나왔을 때는 변동비를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요, 이게 증감하게 되잖아요. 그죠? 보통 감소하게 되죠. 이걸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냐 이거죠. 이걸 딱 봤을 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얘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그래프를 이해합니다. 두 개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헷갈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텍스트를 그대로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프를 가지고 익히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프를 어떻게 익히냐면 이렇게 익히면 돼요. 이 변동비 툴이에요. 변동비에 대한 총원가 기준, 단위당. 고정비는요, 총원가는 단위 일정하고 이거는 증감하자는 거예요. 변형 모형, 준변동비, 준고정비, 그죠? 6개를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딱딱 보고 우리가 그래프로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정비 볼게요. 그래프로 볼게요. 변동비는 요 총원가를 기준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가 총원가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기본 모형이 조업도 증가에 따라 원가도 변한다 이 말이잖아. 올라간다. 고정비는요, 총원가를 기준하면요, 안 변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기 끝에를 골뱅이 원가를 하면 한 단위당 원가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잖아요. 골뱅이 원가는. 단위당은요, 단위당의 원가란 총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단위 만들 때 100원 들고, 두 단위 만들 때 200원 들고, 세 단위 만들 때, 그죠? 300원 드니까, 여기에 단위당을 넣으면요, 이건 일정해지는 거지. 그죠? 단위당을 일정해지고, 여기를 단위당을 넣으면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시죠?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걸. 그죠? 한 개 만들 때 100원인데 계속 두 개 만들 때 100원이고, 세 개 만들 때 100원이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가장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할 수가 없죠. 증감하는 거죠. 증감하면 조업이 증가하면 감소, 조업이 감소하면 증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 점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 한번 볼까요? 준변동비는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가장 대표적인 통신요금 이런 거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업을 하지 않더라도 100원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100원까지는 그 고정비적 포션이 있는 거잖아요. 고정비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가 있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얘는 변동비가 있다. 그러면 한 달이 만들었을 때 얘는 뭐예요? 여기에 이제 100원이라면 요거는 100원이라면 20원. 이렇게 쫙 두 가니까 요건 100원이고 요거는 50원.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큼 뭐예요? 변동비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준변동비라는 거예요. 두 개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변동비. 기업의 제조원가 중에 저 준변동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또 변형 모형이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뭐 감독관의 급여, 안전감독관 같은 거, 우리 현장이 위험한 현장에 가보면 우리 출근 인원에 따라 있죠. 감독관을 파견해서 위험을 요소하는 감독관이 있어요. 보면 제조 환경에 대부분이 고층 빌딩 같은 거 건설할 때 그런 거 많아요. 공사하다가 이렇게 목 같은 걸 밟으면 안전사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미리 있죠. 10명 단위로 뭐야, 감독관 하나씩 해서, 그죠? 반장격이죠. 순찰하면서 그런 거 없애는 그런 감독관이 있다고요. 감독관 한 명은, 그죠? 임금이 100원이라 가정하고요. 10명까지를 뭐야,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오늘 작업자가 한 명 나와도 감독관 한 명, 10명까지는 뭐야,
이 10명까지는 한 명이 필요하지만 11명이 되는 순간 뭡니까? 2명이 되고 또 20명까지 되다가 21명이 되면 뛰고 이런 식으로 계단처럼 올라가잖아요.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는 요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다가 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요. 계단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고정비라고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원가들이 우리 제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죠. 요 그래프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업도가 감소하면 초원가도 감소하는 게 뭐죠? 변동비가 되니까, 그죠? 그래프를 가지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증가가 아니고 감소될 때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초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랑 얘는 뭐예요? 초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거죠. 초업도가 증가하든 초업도가 감소하든 일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내면 초업도가 감소한다고 나오는가? 그거를, 그죠? 그래프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 익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결정에 관련된 있죠. 우리 원가 구분 볼게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관리액의 파트예요.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원가가 관련 원가라고 해요. 처음에 CVP 같은 거 가지고 이 단기 의사결정을 해봐요. 그죠? 이게 과연 정확한 계획 아닌지를 쫙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들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워진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고려할 요소와 고려하지 않는 요소 의사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련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관련되어진 원가는요. 내가 의사결정할 때 포함할 것이고 비관련 원가는요. 의사결정에 포함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분이익,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정분수익, 그것까지. 그거는 관리액의 파트니까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자, 볼게요. 그러면 정의를 한번 볼게요. 거기서 나타난 매몰원가하고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매몰원가하고 있죠. 기회비용은 여기 있죠. 가장 중요해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거냐, 그죠? 얘는 고려 안 하고, 얘는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걸 고려하고 안 하고를 익힐 때 원가가 매몰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싱크 코스트인데요. 이거 원가가 뭐야? 싱크, 가라앉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매몰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원가가 매몰되면요. 아무런 쓸데기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그 원가가 뭐예요? 중요한 거는 현재나 뭐야 미래에 어떠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과거에만 현재나 미래에 그래서 예측할 수도 안 되고요. 영향도 주지 않는 원가. 아무런 그죠 의사결정할 때 별 필요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를 하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헤어 있잖아요. 머리 미용반에 200만 원 들어서 투입한 원가가 있는데 그죠? 6개월 지나서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전산세무일급을 따면 취업할 수 있다고 봐서 그죠? 전산세무일급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전산세무일급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10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럼 그걸 포기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 전산세무일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결정이 직면해요. 어떤 의사결정?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 이거잖아요. 알바를 포기하면 100만 원이 아깝잖아요. 이걸 포기해야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회비용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6개월 전에 투입한 미용반에 200만 원요. 관계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매몰 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들으시고 매몰 원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매몰 비용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뭐 투입을 했는데 아무런 있죠. 그죠? 원가라는 거는 희생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이 없다는 말은 그 원가는 매몰되어 버린 거죠. 매몰되면 안 돼요. 매몰되지 않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요렇게 여기 중요해요. 예측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말 그대로죠. 내가 그죠 어떤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한 대안을 찾아야 돼요. 포기한 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 이익 혹은 최소 희생 이렇게 보면 돼요. 와 최소 희생 두 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를 한다 할게요. 저는 강의한다. A안, B안 이렇게 되죠. A 업체에서 한 타임 하면 100만 원 준대요. B 업체는 120만 원 준대요. 강의를 하면. 그러면 저는 의사결정에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할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자면요. 근데 A는 B는 교통이 안 좋아.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잖아요. 내가 더 나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과연 20 더 받지만 내가 더 있잖아요. 교통 때문에 더 피곤하면 20을 포기하고 뭡니까?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다른 이익의 질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실제 그랬다고요. 이거는 제 실화인데 제가 아무런 연구가 없는 성남에서 학원을 차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죠 학원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직업 전문 학교에서 그냥 강의만 했어요. 6시 땡 하면요. 너무 좋았어요. 왜? 땡 하고 난 후에 교직원들하고 매일 직원 제가 근무했던 교직원이 꽤 많아서 다 합하면 선생님까지 해서 한 5, 60명 되죠? 그럼 우리 회계팀 선생님들하고 열 몇 명 되니까 또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죠?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 회식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매일 술 한잔 할까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또 대화가 우리 같은 얘기고 같은 그죠? 과목을 가르치니까 많이 통하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아니 우리 큰애가 학원을 다닌대요. 드디어 그죠? 학원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니까 돈이 들죠. 학원비를 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학원을 공부하러 다니고 저는 돈 벌러 다니고. 그래서 이게 경유하다 보니까 여기가 제가 경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3년 정도를 저녁반 있죠. 수업 있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도 하고. 애들 학원비를 떼야 되니까. 애들이 커지니까. 그러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학원을 내게 된 계기가 그래요. 전혀 이쪽에 연구가 없거든요. 저희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구할 때 실제로 이렇게 됐다 그죠. 어떤 학원은 100만 원 주고 어떤 학원은 120을 준대요. 저는 그죠 선택을 해야 되죠. 뭐니 해도 있죠. 뭐니가 최고라고 이걸 선택했다 가정할게요. 중요한 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된 안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포기된 안이죠. 그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라는 거죠. 이게 포기 아니잖아요. 포기된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이익, 최소이익. 요거를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대안 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대안 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얘하고 선택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얼마가 나요? 20만 나죠? 이거 20만 원 나지 않습니까? 20만 원. 이 2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얘를 바로 차익원가라는 거예요. 차익원가. 이 차익원가가 바로 있죠. 관리액의 출발인 거예요. 왜 관리액의 출발이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올바른 정보가 여러분 정보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대안 간의 차이를 내는 능력이 정보인 거예요. 상식은요. 대안 간의 차이가 안 나요. 내가 정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떤 의사결정에 차이를 유발하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정보가 있고에 따라 가지고 20만의 차이가 나오더라 이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까? 그죠? 그 학문이 관리에게로 넘어가서 의사결정 모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학문이 쭉 발전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익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 나는 원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차이가. 요걸 20만 원을 차익원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자, 요거 한 장 끝났잖아요. 그럼 한 장 끝나면 문제 풀겠다 이 말이에요.
문제 풀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10시간 더 걸리겠는데. 한번 보죠.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35페이지에 있는 있죠. 여기에 딱 보고 원가 펼쳐놓고, 그죠? 요거 하고 챕터가 똑같거든요. 챕터하고 공부, 챕터하고 공부. 그리고 너무 많은 거는요, 정말 많은 것도 있어요. 몇 개만, 한 10개 있으면, 너무 많으면 콜수만 풀든지. 어차피 뭐 계속, 그죠? 비슷한 게 반복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다 풀어주는데, 세무사의 답안하고 다르게 풀잖아요. 세무사 답은 아주 저도 그렇게 풀지만 그 압축돼 있죠. 여러분이 못 풀어요, 그렇게. 답을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그죠? 그 앞에 있는 것까지 풀어드리려고 이제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75, 85까지 들어가서 70. 뭐지? 왜 이렇게 많지? 80. 메모니까 여기까지인가요? 그래요. 이건 풀어야지 다. 이 정도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풀겠습니다. 자,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는데 작년도는 답을 다 일부러 해놨어요. 그죠? 답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뭐지? 원가의 기본 개념 이건가? 이거는 9번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초 원가와 강호 원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너무 쉽네. 원가. 그죠? 그냥 맞추면 돼요. 2초 만에 맞추는 거야. 아껴가지고 계산 문제 투입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장을 막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가스라이트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LNG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공장 제품 만들려고. 이거는 제조원가잖아요. 일단 공장에. 그리고 얘는 제조원가고 얘는 원가 형태